네, 2023년 9월 15일 이정훈입니다. 갑자기 대한민국 국군의 원조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종창 광복회장이 앞장서서 떠들고 또 여러 좌파들이 떠들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불편한 대한민국 건군사에 대해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정말 불편하실 겁니다. 이종창 광복회장이 지금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흉상 등을 빼내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광복군 창군 기념식 행사에서 광복군의 역사를 잘라버리고 국군의 원조는 일제히 머슴을 하는 이들이다 라고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국군의 원조는 일제히 머슴을 하던 이들이라고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랬습니다. 광복군의 역사를 잘라버렸다. 국군의 원조는 일제히 머슴을 하던 이들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일본군 출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육군에서는 광복군 출신의 송호성을 초대 육군 총사령관으로 했다가 그 사람이 이북에 6.25 때 이북으로 가서 이북에서 애국열사령에서 붙일 만큼 그쪽에 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2대 육군 지휘관인 이웅준 씨는 일본 육군 대자 출신이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6.25 전쟁이 바로 터지니까 일본군 출신, 만주군 출신, 백선엽, 정일권 이런 사람들 잘 싸우죠. 그리고 중국군에서 있다가 온 광복군 말고 김홍일 장군도 잘 싸웠습니다.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군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일본군에 있던 사람들만이 한국군 수뇌부를 만든 게 아닙니다. 김홍일 장군도 있고 또 정철부 장군인가는 장철부인가, 그분은 광복군 출신이죠. 그분도 굉장히 잘 싸웠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국군의 원조는 일제히 모습을 하던 이들이다 라고 이종찬 씨가 얘기하는데, 글쎄 상당히 좀 편협된 발음입니다. 이종찬 씨는 독립운동 선열들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고, 그들을 주력으로 1940년 9월 17일 임시정부 정규군인 대한광복군이 창설됐다. 의병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다 라고 그랬습니다. 9.17이 참 문제네요. 9.17이 문재인이가 이북에 가서 9.19 공동선언을 할 때가 바로 9월 17일 날 갔었죠. 9월 17일 날 광복군을 만들어줬네요.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종찬 회장의 말이 맞다, 광복군의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국군의 뿌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왜? 광복군은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광복군은 대한민국 군대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의 군대냐? 장개석이 이끌었던 당시 국민당 정부, 중국의 군대입니다. 이거를 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이 창군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세요. 왜? 창피하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제가 연도는 좀 자신이 없는데 37년도에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서 수류탄 폭탄이 있는 도시락을 던져서 상해 주둔 일본군 중장 등을 죽이죠. 홍구공원 의결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장개석이 이제 윤봉길 의사는 김구 주석의 밀명을 받고 행동을 한 거고, 그러니까 김구 주석한테 감사의 뜻을 전하죠. 그러면서 1억 진화인들, 1억 명의 중국인들이 못한 거를 조선인이 했다고 매우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도 좀 군을 갖게 해달라, 일본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때 중국군 안에 조선인들이 들어와서 중국군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김홍일 장군도 되고, 송호성, 지청천, 광복군 초대사령관 했던 지청천,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래 오케이 하고 나서 1940년에 중국군 안에 있는, 국민당군에 있는 조선인 간부들을 뽑아내서 중국군 산하의 광복군을 만듭니다. 1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는 없고 5지대를 만들어요. 그 5지대장 한 사람이 송호성이고, 그 사람이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을 하다가 그게 육군으로 바뀔 때 제1대 육군 총사령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광복군을 만들어주냐?
일본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조선인들이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자국군에서 원래 국적이 조선인이 있던 사람들을 뽑아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병사들은 뭐 중국 국적을 가졌든 안 가졌든 조선인들을 갖고 부대를 만들어서 중국군이 주의하고 중국군이 통제하던 부대예요. 중국군입니다, 광복군. 자, 이와 똑같은 거를 똑같다고 하면 또 누가 화를 내겠다. 광복군을 1940년에 만드니까 1942년 7월 달에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이끌던 부대가 사실은 김일성이가 아니지. 주보중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 아까 국민당군하고 싸우던 중국 공산당 군대가 중국 본토에서는 팔로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고 만주 쪽에는 동북 항일연군이 있었어요. 이 팔로군을 이끌었던 거는 모택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모택동, 인표 이런 사람이 이끌었고 동북 항일연군은 그거는 주보중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이끌었어요. 주로 중국인들이 주력이죠. 이거를 중국 공산당이 둘 다 통제를 하는데 사실은 통제를 제대로 못했어요. 중국 공산당은 팔로군 중심으로 통제를 했고 여기는 독립적으로 거기 싸웠는데 이 부대가 만주군하고 일본군에 쫓겨서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그 소련군은 이들을 받아들여갖고 자기네 군대로 바꿔버려요. 그들은 왜 도망갔느냐? 만주군하고 만주에 주둔하는 일본군이 관동군인데 그들을 전투력이 안 되는 거야. 그걸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소련군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김일성이 그 동북항일연군의 육사장, 사장은 사단장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중대병밖에 안 됩니다. 그 동북항일연군이 다 소련으로 넘어가갖고는 우리도 왜 1군단, 2군단 있듯이 그때 소련 육군도 뭐 극동군, 뭐 이런 군, 이런 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극동군 산하 88여단으로, 동북항일 전체가 88여단이 됩니다. 독립 88여단. 러시아어로 번역하면 88 Separate Rifle Brigade. 독립 소총 여단이 되죠. 거기에 중대장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 김일성입니다. 그럼 김일성을 쉽게 말하면 뭐냐? 42년부터 45년까지는 소련군으로 있었던 겁니다. 한국 광복군이 중국군으로 있었던 것처럼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군인데 그거 자체가 소련군에 들어가 있었고 그 밑에 있던 게 김일성 부대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요. 거기에서 나중에 해방이 됐을 때 소련군 계급장을 달고 들어와요. 소련군이 북한에서 군정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군복을 벗고 북한의 지도자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요. 김일성이가 소련군의 중대장급으로 있었다는 것을 잘 공개 안 합니다. 왜? 창피하니까.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일성이 엄마가 있죠. 아버지가 있죠. 김일성 아버지는 빨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재가를 하는데 중국인한테 갑니다. 김일성은 어린 시절에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길림성에 가면은 육림중학교라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중학교가 중고등학교인데 육림중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북경대학이나 청와대학 한두 명씩 가는 학교,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중학교입니다. 거기 출신인데 집안이 쉽게 말하면 문제 있는 집안이잖아. 엄마가 중국인하고 사니고 하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 가출했다고 보셔도 되고 몇몇 살 때. 그래서 이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는 거죠. 어린 나이에. 근데 절대로 김일성은 자기 어머니가 북한은 재가했다는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중국군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중국 공산당군, 주보중이 이끄는 중국 동북항일연군, 결론적으로 그 조직이 되는, 거기 들어가서 뛰게 돼요. 그때 조선인 출신으로서 이 만주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공산 세력이 아까 동북항일연군이 있으니까 제법 들어갑니다. 그 동북항일연군이 만주에서 몇 개의 부대, 12개의 부대를 만드나? 그래서 뭐 1군, 2군, 3군 해서 뭐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소련 갔을 때 보게 되면 88여단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병력이 좋은데 뻥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게 되면은 김일성은 제2군에 소속에 있었고 강건, 북한에 가게 되면 우리 육사에 비교되는 게 강건 종합군관학교인데 강건은 5군, 김광협이는 제2군, 또 북한의 제일 좋은 국가대의 김책공대인데 김책은 제3군,
이조린은 제6군. 뭐 이런 거예요. 최영건이는 초대 북한군 총사령관 6.25 때 국방부 인민무력상을 했죠. 국방부 장관 했고, 최연건이는 7군 소속이었고, 최연은 그때 아마 6.25 때 국방부 장관이었을 겁니다. 전선 총사령관. 우리에게 뭐라, 지작사령관이라고 그럴까? 네. 이렇게 조선인들이 동북한일연군에 중국 공산당군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 세력들이 만주군하고 일본의 관동군에 쫓겨서 소련으로 가서 소련군에 있다가 그 중에 김일성이가 선택돼 갖고 북한을 리드하는 수장이 되고 최영건이, 강건, 김책 뭐 이런 사람들 그 부하가 되면서 조선인민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민군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육군은 미 군정이 할 때 국방경비대, 조선경찰예비대가 정식 이름인데 우리가 국방경비대로 약칭해서 불렀어요. 경찰예비대인데 줄여서 경비대라고 하고 조선 대신에 국방을 붙였죠. 그것이 이제 육군으로 바뀌었는데 북한은 소련이 군정을 할 때 자기네가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경찰을 보호하는 무장경찰력으로 보안대를 만듭니다. 그 보안대가 인민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안대 창선일을 그게 한 46년인가 그쯤 4월 7일인가 그걸 인민군 창건일 축하해 왔었어요. 쭉 해오다가 김일성이가 동북항일연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중대작전 부대, 말로는 사단장이었지만은 병력은 그거밖에 안 되죠. 그거를 할 때 인민군을 만들었다. 근데 그 인민군은 그게 맞다면요. 그게 조선인민군이라면 그때 인민군은 중국 공산당군의 일부로서의 조선인민군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걸 바꿔버립니다. 2018년인가 바꿔버리죠. 보안대에서 시작된 인민군이 아니라 동북항일연군에 들어갔을 때, 김일성이가 들어갔을 때, 그때를 창건일로 바꿔버리고, 바로 그 동북항일연군 제2군 산하 제6사장 할 때, 보천보 가서 전투를 해서, 그게 그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지금, 북한은 처음에 자기네들이 나라 세우고 뭐 할 때는, 김일성이가 중국 공산당군에 있었고, 소련군 소속으로 있다가 한 것부터는 잘 얘기 안 하고, 북한에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김일성을 영웅화 신격화했거든. 그러다가 주체 사상이 점점 커지면서 자기네를 확대하다 보니까 종북항일연구 때 만든 가담한 때를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만들고 그때 같이 참여했던 조선인들이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빨치산 인맥이 되는 겁니다. 그 세력을 갖고 이제 북한을 이끌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뭔가 계속 자기네 인민군 역사를 확대하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군 소속의 인민군을 자기네 거라고 지금 우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단호히 거부해왔죠. 자, 광복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군 속의 조선군이었습니다. 지금 이 광복군보다 조금 더 비슷하게 먼저 한 게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인데 의열단을 국군에 뿌리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김원봉이가 나중에 지청천이가 사령관으로 있는 광복군의 부사령관으로 해요. 광복군이 한국군의 뿌리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다 문재인이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김일성 방식입니다. 이게 주체사상파 방식이에요. 김일성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북과 같은 식으로 대한민국은요. 우린 독립국가입니다. 중국군의 일부였던 거를 우리 군이라고 할 수 없고 소련군이나 중국 공산당군의 일부였던 거를 북한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민족 자존심입니다. 저는 일제시대에 떠드는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어쩌고인데 감경기라는 거는 우리가 강제로 점령당했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당했으니까 억울하다 이런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졌다는 얘기야. 난 그 말 쓰지 말자 그러잖아. 대일투쟁기, 대일항쟁기로 하자니까. 우리는 싸우고 있던 기간이지. 그게 오히려 민족 자존심이 있지. 그리고 우리가 주권이 중요한 거니까 중국군의 일부로 있던 우리 군대, 소련군에 있던 북한 군대는 우리 치지 말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1894년에 동약이 이제 제압이 되죠.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듬해 일제가 민비를 죽이죠. 민비를 죽인 거에 반발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의병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1905년에 다시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일제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교권, 국방권을 포기하니까 우리 조선군대가, 대한제국군대가 해산되죠.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의병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고 부글부글 하던 세력들이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또 독립투쟁에 나섭니다. 그때 나서는 게, 그때는 이미 대한제국군이나 이런 사람들, 총술수하는 사람들은 다 세력이 무너졌으니까 산에서 짐승 잡던 사냥꾼들이 주력이 되죠. 그게 홍범도입니다. 그 세력들이 봉오동 전투 만주에서 싸워요. 근데 우리는 정과가 대단하다 그러는데 일본군 기록 보게 되면은 기습은 당한 건 맞지만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막 몰아치니까 이 세력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지금 김정은이하고 푸틴이 만났던 그 우주기지가 있는 스보보드니로 가죠. 그게 스보보드니가 자유로운 그런 뜻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자유시라고 그러냐. 근데 자유시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어떻게 해요? 딱 그 세력 무장을 해장시키고 그 부대를 대부분을 소련군으로 편입시켜버리죠. 그래서 저 유럽 전선 가서 다 싸우다 죽게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할 때 협력한 자가 누구냐? 그게 홍범도예요. 이건 정말 제가 아까 우리 창군사를 보게 되면 되게 부끄럽다 그랬는데 소련 쪽에 맞춰주는 겁니다. 1942년도에는 주보중이가 그 역할을 했고 88 여단이 될 때 김일성이가 그 얘기한 겁니다. 근데 김일성은 나중에 소련이 북한소 군정을 할 때 군정이 내세우는 북한 지도자가 되는 거고 홍범도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는 오히려 소련에 의해서 중앙아시아에 뿌려져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있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독립운동한 기간이, 우리가 작전권을 갖고 했던 기간이 민비가 살해됐을 때 잠깐, 1905년 합방됐을 때 잠깐, 19년도부터 20년 그 기간에 잠깐, 그 다음에는 20년 이후로는 소련군의, 우리 대한독립군이 소련군이 거의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일부가 빠져나오죠. 주력은 거기 들어가서 그쪽으로 와서 나중에 1차 대전 때인가 거기서 1차 대전은 아니겠구나. 하여간 그걸 그렇게 다 소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떠돌던 우리 독립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의열단을 만들었다가 그거는 잘 안 되는 거고, 중국이 장개석 정부가 자기 부대 내에, 자기 군 내에 광복군을 만들어진 거기에 모여 있던 거고, 그 다음에 김일성에는 동북항일연군에, 중국 공산당군에 들어가 있다가 그것이 소련으로 도주해서 88 여단의 중대장급으로 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건 우린 참, 광복군을 우리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독립 대한민국, 주권 있는 대한민국의 뿌리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잖아요. 북한도 진짜 김일성 그 손자 김정은 나쁜 놈이지만은 북한이 러시아의 속국은 아니잖아요. 중국의 속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광복군에 들어가서 독립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신 분들의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광복군하고 88 독립여단하고 동북항일연군은 절대 대한민국과 북한군의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동북항일연군에 김일성이 들어갔을 때를 자기네 창군일로 잡았다니까. 저자들은요, 주체사상이면서 주체가 없어요. 그냥 이게 유리하면 일로 갑니다. 저자들은요, 자기네 이 시간도 우리랑 같이 쓰다가 자기네 표준식 만들어 바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지청천 또 이런 분들, 이런 또 이종찬 이런 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 문재인이가 북한처럼, 북한이 창건이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으려다가 저항이 돼서 안 되니까 홍범도 이런 사람들, 지청천 이런 사람들한테 명예육사합주랍종을 주게 했습니다. 그때 육사교장이 장 땡땡 중장이고 육군 총장이 누구냐? 남영신 전이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줏대가 없는 사람이지. 근데 그 후손들은 지금 육사에서 그 흉상을 재고 간다니까 화는 낸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몸담았던 광복군이나 이런 거는 대한민국 군의 뿌리가 돼요. 도움은 줄 수 있는 세력이지만 대한민국 군하고는 아닙니다. 그 명예졸업장을 준 문재인이가 문제입니다. 홍범도를 지금 빼내는 육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강력한 나라지만은 일제 때 보게 되면요, 대일항쟁 때 보게 되면 일제가 제일 일다리 군대 2개를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배치했어요. 서울의 경성부의 2사단, 저 나남의 17사단, 그 2개 사단한테 꼼짝 못하고 30몇 년을 지냈습니다. 약골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강력하지.
이정찬 씨가 떠들고 하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군은 일제의 머슴도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세력들이 모여갖고 북한하고 붙으면서 그러면서 커서 반공사상으로 무장했고 지금 북한을 해방시키고 김정은이 이런 반민족 세력을 멸하면서 통일해야 됩니다. 이정찬 씨 선조가 세웠던 신흥보관학교는 아직 중국의 힘이 약해져서 중국 공산당도 만주에 충분히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그냥 뭐라 그럴까 학원처럼 무인들을 만드는 학교를 만들었던 겁니다. 정식 뭐 그런 학교라고 보기도 뭐하고 그냥 만들었다가 독립운동하는 세력들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신흥이라는 그 이름은 나중에 그 해방되고 나서 서울에 신흥대학을 만들 때 글로 이어지고 신흥대학이 지금 경희대학입니다. 경희대학이 그 신흥을 이름 따서 했는데 지금은 딱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신흥보건학교로 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때 하나의 독립운동 세력으로서는 가치가 있지만 이렇게 북한하고 우리가 김정은 세력을 멸망시키고 통일을 하겠다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명예졸업장 수여해주면서 흉상을 집어넣게 한 문재인이가 문제고 그거는 북한을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말없이 통수권자가 하니까 따라갔던 육사교장 장공공 당시 육군총장 국방부 장관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불편한 창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